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01페이지요. 그 양가로 3번입니다. 네. 그거 전에 안 했거든요, 제가. 네, 그 부분 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에 탄력성에 대해서 봤었죠.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형태가 어떤 형태였습니까? 완전 탄력. 수평이라 그랬죠. 네, 수평. 네.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직. 네, 수직이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자, 수요 곡선이 자, 수평이다, 그죠? 네. 완전 탄력적이잖아요. 완전 탄력적인데, 자, 공급 곡선은 여기 일반적인 우상향입니다. 일반적인 우상향. 자, 이때 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공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가하는 거죠. 네. 자, 공급이 증가하면 여기 균형점이 원래 처음엔 여기였는데 균형점이 이리로 움직이게 되죠. 네, 균형점이 움직입니다. 균형점이 움직였기 때문에 균형량도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균형량 증가하죠. 근데 균형 가격은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균형 가격은 변화가 없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수요 곡선이 수평이기 때문에 가격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자, 만약에 공급 곡선이 수평이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 곡선이 지금 탄력성이 뭡니까? 이것도 완전 탄력적이죠? 맞아요.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인 형태예요. 수요 곡선은 일반적인 형태다. 그럼 이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감소했다 그러면 왼쪽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균형점이 처음엔 여기였다가 이리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리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균형량은 어때요? 균형량은 증가도 하고 감소도 하는데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변화가 없네요. 맞아요. 아, 수요든 공급이든 완전 탄력적일 때는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수요가 증가 감소하더라도 무엇은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요가 증가 감소, 공급이 증가 감소하더라도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된다? 불변이다. 완전 탄력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가격이 불변이 되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림을 그려보니까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완전 비탄력적일 때나 보겠습니다. 완전 비탄력이라는 거는 수직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만약에 공급 곡선이 수직이에요. 수요 곡선은 일반적인 이런 우하향의 형태입니다. 자, 이때 수요가 증가했다. 그 말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고,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여기가 처음에 균형점이었는데 균형점이 이렇게 이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동하기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자, 이때 가격은 처음에 여기였지만 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죠. 근데 뭐는 변화가 없어요? 양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수요 곡선도 그려보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불변이다? 균형, 양은 불변이에요.
제가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네. 자, 원래 우리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의미 자체가 수직이라는 의미였고, 그게 양고정, 양불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균형양 불변입니다. 완전 탄력 나오면요, 가격 불변.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탄력성하고 균형의 이동과 관계되는 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시, 이런 자꾸 들으시네. 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올라가죠. 균형 가격은 상승하죠. 균형 양은요, 증가합니까? 네, 맞습니다. 자,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가격도 오르고 균형 양도 늘어나요. 그런데 이제 요 안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어떤 정보가 들어오냐면, 첫 번째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이런 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두 번째로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이런 말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뒤에다 적어야 되겠다. 균형량 증가. 자, 먼저 보겠습니다. 수요가 증가했는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래요. 요 말이 중요합니다.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 아까도 보셨듯이 뭐가 불변이라고요? 양이 불변이었죠. 그러면 원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이 말이 없으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오르고 균형량도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안에 무슨 말이 들어왔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이 말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균형량이 증가가 아니고 뭐로 바뀌어야 돼요? 불변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완전 비탄력 나오면 항상 양불변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 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은 오르지만 균형량은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돼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완전 비탄력 나오면 양불변. 자, 두 번째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고 균형량은 증가하잖아요. 맞아요. 이 말이 없을 때. 근데 이게 딱 나타났단 말이야.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불변이라고요? 가격이 상승이 아니고 뭐라 돼야 된다? 불변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다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줄을 치는 습관을 해야 돼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말이면 줄을 딱 치고 양을 항상 먼저 확인합니다. 뭘 확인한다? 양이 뭐라고 돼 있어야 돼? 불변. 근데 양이 불변이 아니고 증가니 감소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질문 일단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완전 탄력적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줄을 딱 쳐야 돼. 항상 줄을 딱 치는 거야. 그리고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불변이다? 가격을 봐야 돼요. 가격을요. 아시겠죠? 근데 가격을 봤는데 불변이 아니고 뭐 상승이니 하락이니 이런 말이 적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틀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 질문이 맞는지 보세요.
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쭉 읽는데 이 완전 탄력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야. 완전 탄력. 그럼 완전 탄력에는 뭘 먼저 보라고요? 가격을 봐라. 가격을. 가격이 뭐로 돼 있어야 돼? 그렇죠. 불변으로 돼야 된다. 불변. 그리고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에 양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됐어요? 네. 완전 비탄력, 양 불변, 완전 탄력, 가격 불변. 꼭 알아두세요. 자, 이제 세 번째로요.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 상승하고 균형 양은 증가합니다. 그죠? 네. 원래 수요와 공급이 변하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가격도 변하고 뭐도 변해요? 양도 변한단 말이에요. 양도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니 완전 탄력이라는 말이 중간에 들어가면 그때는 양이라든지 가격이 불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이 아니고 중간에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우리 교재는 어떤 내용이냐면 102페이지예요. 102페이지. 거기 양가로 4번이고 양가로 5번 있죠? 네, 요거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림을 그려서 강의를 쭉 해보면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해요.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림보다도 한번 말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가 변하든 공급이 변하든 수요와 공급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가격과 양이 변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가격과 양이 변해.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적인 경우 빼고는 일반적인 형태일 때는 가격과 양이 다 변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비탄력적일수록이에요. 비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거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양의 변화가 작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작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가격과 양이 변한다. 근데 이제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양은 적게 변한다는 거예요. 양이 적게 변한다는 뜻이죠.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말 자체가 양이 적게 변해.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말 자체가 양이 적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탄력적일수록은 양이 많이 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비탄력적일수록은 양이 적게 변해. 양은 적게 변하고 그 대신 가격이 많이 변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격이 더 변하고 양은 더 적게 변한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양은 적게 변하고 가격이 더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요가 증가해요. 근데 전세 수요가 증가를 해.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데 전세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전세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얘기는 전세 공급이 잘 늘어난다는 거예요?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안 늘어나.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할 때 전세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양이 많이 늘어날까요? 양이 많이 못 늘어날까요? 양은 많이 못 늘어나는 거지. 뭐가 많이 올라버릴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전세 수요는 있는데 전세 공급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많이 올라버리는데 양은 별로 많이 늘어나지 않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자, 예를 들었어요. 수요든 공급이든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는. 이 말이 중요해. 만약에요. 아까 이 문제 그대로 해볼게요. 공급 감소 시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어떻게 됩니까? 가격 오르죠? 가격 올라요. 균형량은 감소하죠. 근데 요 안에 보니까 이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 아니고 수요가 무슨 말이 있어요? 비탄력적일수록이란 말이 있죠? 비탄력적일수록이란 말이 나오면 가격이 더야 항상, 이게 딱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가격이 더, 양은 덜, 양은 적게 변해. 그럼 가격이 드니까 균형 가격이 오르긴 오르지만 어떻게 오른다? 더 올라 버립니다. 비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뜻이 뭐냐면 탄력성이 계속 작아질수록 이 말이거든요. 비탄력적일수록은 양의 변화가 적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제 말을 이해해서 보려고 힘들어요. 이제는 기계적으로 비탄력적일수록이란 말이 나오면 뭐라고요? 가격이 더, 양은 덜. 그렇지. 항상 이렇게 딱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합니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덥니다. 양은 적게고요. 아시겠죠?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뜻 자체가 양의 변화가 많지 않다는 얘기니까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대신에 가격 변화가 많이 일어나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이제 네 번째,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탄력적일수록이라는 말은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이런 뜻이야. 이 말 자체가 탄력적일수록이라는 말 뜻이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이 뜻이에요.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뜻은 뭐예요? 양의 변화가 적게 일어날수록, 이 뜻이야 이게. 그러면 원래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오르고 균형량이 원래 증가하잖아요. 맞아요. 균형량이 증가해. 이 말이 없을 때는 이게 답이야.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가 더가 될까요? 아니지. 그렇지. 양이 더가 되고 가격은 적게 오른다, 덜 오른다, 이 뜻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다시 봅니다. 앞에 요 말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요 안에 게 중요하다고. 자, 완전 비탄력 나오면 뭐가 불변? 양 불변. 완전 탄력 나오면 뭐가 불변? 가격이 불변. 자, 근데 이제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뭐가 더? 가격이 더 변하고 양은 적게 변해.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양이 적게 변하다가 완전 비탄력 돼버리니까 양이 불변이 돼버리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제 탄력적일수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더? 양이 더 변하고 가격은 적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적게 변하니까 완전 탄력돼 버리니까 가격이 불변이 돼 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시험에 참 자주 나오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 비탄력적일수록이란 말을 요렇게도 바꿉니다.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거는 탄력성이 커지는 겁니까? 작아지는 겁니까?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탄력성이 작을수록. 탄력성이 작을수록이란 뜻이나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거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딱 신경을 써야 돼요. 문제를 읽다가 비탄력적일수록이란 말이 나오면 신경을 써야 돼. 그럼 탄력적일수록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탄력성이 클수록.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일수록, 이런 말이 문제에 나오면 항상 줄을 치든지 네모를 하든지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104페이지 한번 봅시다. 104페이지. 104페이지 폈습니까? 자, 거기, 네,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하나만, 한 두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 찾기네요. 옳은 거 찾기. 자, 1번 한번 볼게요.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자, 완전 탄력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항상 줄을 딱 치라 그랬잖아요. 자, 완전 탄력이 나오면 우리 옳은 거 찾기 하고 있습니다. 완전 탄력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 보라고 그랬어요? 가격을 빨리 보세요. 가격이 뭐라고 돼 있어야 돼요? 불변이라고 돼 있어야 되죠. 근데 가격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틀렸잖아. 우리 지금 옳은 거 찾기 하고 있죠. 1번 답이 아니에요. 그럼 2번 한번 볼까요? 자,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완전 탄력 나왔죠? 그럼 뭘 보라고요? 가격을 먼저 확인한다. 자, 가격을 봤더니 변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지? 일단 가격은 맞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럼 양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돼 있네, 앞에. 수요가 증가하니까 양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어때요, 2번 지문이? 맞죠? 답이 2번이네요. 옳은 거 찾기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4번 한번 볼게요. 4번 지문. 공급이 가격에 대해 뭐라고 돼 있어요? 완전 비탄력이라고 돼 있네요. 자, 완전 비탄력이면은 양이 불변이거든. 그럼 뭘 봐야 돼? 양을 봐야 돼, 양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틀렸죠? 우리 옳은 거 찾기니까 이 지문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체크를 해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실수도 안 하고 빨리 찾습니다. 됐어요? 네, 자, 4번 한번 볼게요. 그 밑에 3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오른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서 이 3번 지문에서 이 지문을 그냥 읽으면 안 돼. 체크할 게 있네. 어디를 체크해야 돼? 3번에 3번 지문. 4번에 3번 지문. 딴 데 여기 읽고 있었어요? 네. 제가 말을 잘못했나? 4번에 3번 지문. 다시 읽어볼게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어때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그렇지. 비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다른 거 확인할 필요 없고 가격이 더 이것만 확인한다. 가격이 더 돼 있나요? 네. 그럼 맞아요. 간단하다. 자, 5번도 한번 봅시다.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일 때, 자, 완전 탄력 나왔네. 자,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 봅시다.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네, 가격 안 변합니다. 시험 쉽게 낸다니까.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자, 오른쪽 한번 볼게요. 6번 한번 볼까요? 6번. 자, 6번에 2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6번에 2번 지문.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 자, 완전 탄력 나왔어. 그럼 뭐 확인하라고? 가격, 빨리 가격부터 봐. 가격 봤더니 변하지 않고 돼 있죠? 가격은 일단 맞네. 그럼 이제 양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돼 있으니까 양은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맞게 적어놨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틀렸죠? 탄력적일수록 또 뭐가 더? 양이 더란 말이에요.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 근데 이거를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그냥 탄력적일수록이 나왔네? 양이 더 이렇게 답을 찾아야지. 이걸 보고 그림 그려가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비탄력적일수록 나오면 가격이 더, 탄력적일수록이 나오면 양이 더. 아시겠어요? 완전 탄력 나오면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 나오면 양 불변.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했고요. 오늘 이제 소득 탄력성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103페이지에 그 보면 그림 같은 게 있었잖아요. 거기 102페이지, 103페이지에 양가로 4번, 양가로 5번에 그림 같은 거 있었죠. 그 그림은 보지 마세요. 볼 필요 없어요. 하지만 101페이지 그림은 아까 제가 그려드렸잖아. 한번 보고 참고를 하시면 돼요. 네. 자, 네, 소득 탄력성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네, 113페이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할 때 가격 탄력성 공식이 뭐였습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이었죠.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 뭘까요?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되겠네요. 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한 거에 비해서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했느냐 이걸 나타낸다 그랬죠. 맞아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그 정도를 나타낸다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격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무조건 감소하잖아요.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 무조건 증가하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변화 방향이 반대 방향밖에 없어. 맞습니까? 그 방향은 별로 안 중요하다. 다 반대야, 반대. 근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자, 우리 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물건의 수요량이 다 증가하느냐 이 말이에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물건도 있고 소득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물건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상제와 열등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셔야 될 내용은 정상제와 열등제의 뜻을 알아야 돼요. 정상제, 열등제. 그럼 정상제가 뭐냐? 정상제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예요.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도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네, 이러한 재화, 이러한 물건을 뭐라고 부르느냐? 정상재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네.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고 소득이 떨어지면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물건이에요. 정상재. 좋은 물건일 것 같아요? 나쁜 물건일 것 같아요? 좋은 물건인 거예요. 이걸 우등재라고도 불러요. 우등재. 그럼 열등재는 뭐냐면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요.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를 얘기합니다.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안 좋은 물건이에요. 내가 소득이 얼마인데 그런 걸 산단 말이야. 이런 거란 말이야. 에어컨, 선풍기. 아시겠죠? 소고기 껍데기 뭐 이런 거야. 가스 보일러, 장작 보일러.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정상재, 열등재.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증가한다고 그래서 꼭 수요량이 100% 증가하는 건 아니다. 물건에 따라 다르다. 근데 대부분의 물건들은 다 정상재가 많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인데 만약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같이 증가해. 방향이 어때요? 같죠?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도 같이 감소해. 방향이 같잖아요. 소득의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같죠? 제가 그때 두 변수의 변화 방향이 같을 때 부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플러스라고 그랬거든. 기억납니까? 플러스 관계, 비례 관계, 정의 관계 이렇게 얘기했잖아. 두 변수의 변화 방향이 반대일 때는 부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자, 그랬어요. 정상재와 열등재 뜻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정상제인 경우에는 아까도 보셨지만 값을 무슨 값을 갖는다?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플러스의 뜻이 뭡니까? 0보다 크다 이런 뜻이죠. 정상제, 우등제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큽니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자, 열등제는요. 소득의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어때요? 반대죠?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소득 탄력성 무슨 값을 가질까요?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0보다 작다. 오케이.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는 요 두 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제가 뭐고 열등제가 뭔지 뜻하고, 정상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열등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다. 요 두 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앞으로 문제를 읽을 때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항상 확인하세요. 만약에 소득 탄력성이 2다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 그럼 이 물건은 정상제구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도 늘어나겠구나. 2배 늘어나겠지. 맞아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2라는 얘기는 소득이 10% 변하면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한다는 거야? 20% 이런 뜻이란 말이야. 항상 가격 탄력성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해볼게요. 예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에요. 네, 우리 교재는 114페이지입니다. 최근에 교차 탄력성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제 약간 어렵거든. 소득 탄력성보다는 교차 탄력성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나왔죠. 탄력성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수요와 공급 첫 시간에 대체제 말씀드렸죠? 네. 대체제 기억납니까? 네. 자, 확인해보자. 잘 기억하고 계신지. 자,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지역의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죠? 네, 잘했어요. 자,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지역의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즉, 대체제라는 거는 대체제를 사도 되고 해당 지역을 사도 되는 관계가 대체제니까, 대체제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건 비싸서 못 사니까 상대적으로 싼 해당 지역을 산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대체제예요. 자, 제가 그때 보완제를 말씀 안 드렸거든요. 보완제 한번 볼게요. 보완제.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하고 B라는 물건이 있는데 이 둘이 보완 관계인 거예요. 이 대체 관계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대체 관계는 협동하는 관계입니까? 경쟁하는 관계입니까? 네? 경쟁 관계거든. 대체제는 경쟁 관계야. 이쪽에 손님이 많으면 여기는 손님이 없어. 둘이 경쟁 관계죠. 맞아요? 그런데 이 보완 관계는 둘이 도와주는 관계인 거예요. A의 손님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사러 오면 B도 사람들이 같이 많이 사러 오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커피와 프림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맥주와 땅콩, 무슨 말겠어요? 자동차와 내비게이션 이런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 수요가 많으면 여기도 같이 수요가 많은 게 무슨 관계? 보완 관계. 이쪽에 수요가 많으면 여기는 수요가 없는 게 무슨 관계? 대체 관계. 이렇단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둘이 보완 관계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해당 재화면
얘는 뭐라고 부르게 될까? 보완제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제 보완제 가격이 올랐어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이 말입니다. 감소합니까? 네, 감소하죠. 보세요. 보완제 가격이 올랐죠? 그럼 사람들이 보완제를 많이 못 사죠.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완제를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해당 재화도 같이 안 사겠죠? 맞아요? 자, 보완제 가격이 오르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대체제는 어땠어요? 대체제 가격이 오르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랬네요. 보완제의 가격 방향과 해당 재화의 수요량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가격, 수요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였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해당 재화 가격과 해당 재화 수요량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겠지만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대체제는 가격이 오르니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어떻게 됩니까? 네, 잘했어요. 자, 그럼 수요 교차 탄력성 한번 볼게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뭐냐면 우리 보통 교재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였어요? 이런 말이 없죠?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이었잖아요. 그 말은 물건 두 개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거든.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이게 가격 탄력성이라고. 근데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한 빌라 수요량 변화율,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차 탄력성은 물건이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탄력성 문제를 푸는데 물건이 딱 두 개가 나오잖아. 아, 이거는 교차 탄력성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이 두 개 나오면. 아시겠죠? 네, 나중에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제가. 오늘 교차 탄력성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버려야 돼. 미루지 말고 오늘 끝낸다 생각으로. 자, 그럼 뭡니다? 자, X제가 있고 Y제가 있는데 X제 가격이 올랐어요. X제 가격이 올랐더니 Y제 수량이 증가를 해. X제 가격이 하락하니까 Y제 수량도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둘 X와 Y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대체제란 말이야, 대체제. 이 둘은 대체제구나, 대체관계구나. 대체관계라는 거는 대체제라는 뜻입니다. 아까 해보셨잖아요, 그죠? 한 물건의 가격이 올랐는데 다른 물건의 수요량이 증가하더라. 이 둘은 대체관계구나,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라는 거 보면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 변화율인데 X제 가격이 올랐을 때 Y제도 같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수요량이. 맞아요? 부호가 방향이 어때요? 같죠? 방향이 같기 때문에 대체제, 대체관계의 교차 탄력성은 무슨 값을 갖는다? 플러스 값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0보다 크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항상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방향으로. 자, 근데 만약에요, X제 가격이 상승했는데 Y제 수요량은 줄어들더란 말입니다. 반대로 X제 가격이 하락하니까 Y제 수요량이 증가하더라. 그럼 이들은 무슨 관계인가요? 보완제, 보완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차 탄력성은 무슨 값을 가질까요? 네, 0보다 작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이제 탄력성 다 했거든요. 탄력성 다 했는데 쭉 한번 정리해 봅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8)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4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2라고 그래 볼게요. 자, 여기서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와 빌라의 교차 탄력성이라 그래 보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다시 복습해 봅시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요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이었어요. 네. 자, 이걸 다시 적는 이유는 잘 익혀두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오늘 끝낸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X제 다른 재화죠, 그죠? X제 다른 재화. X제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 네. 그럼 Y제라 그럴게요, 제가. Y제. 그러면 이건 가격도 무슨 가격이에요? 그렇지, 이런 관계란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배 변하느냐, 이런 뜻이라 그랬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량 변화율이 몇 배 변하느냐, 이런 뜻이네. 맞습니까? 그래서 굳이 10을 갖다 안 적더라도 이런 뜻이야. 수요량 변화율은 가격 변화율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이거 두 개 곱하면 이거 나오잖아요. 2는 4분의 8이죠. 4분의 8은 2잖아. 4, 2, 8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두 개 곱하면 이게 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수요량 변화율은 가격 변화율 곱하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는요, 수요량 변화율은 어떻게 돼? 소득 변화율 곱하기 소득 탄력성. 수요량 변화율은 X제 가격 변화율에다가 뭘 곱한다? 교차 탄력성 곱하면 됩니다. 자, 이제 봅니다. 이제 시험의 자료에 이렇게 딱 가르쳐 줬단 말이야. 이 작년 문제 이렇게 딱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자, 자료가 나옵니다. 이제 이래놓고는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하고 소득이 10% 증가하고, 자, 이거 아파트와 빌라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라 가격이 5% 10%라고 그럴게요. 이것도요. 10% 상승한 경우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자, 가격 탄력성 0.8이라고 가르쳐 주고 가격이 5%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자, 가격이 5% 올랐으면 수요량은 몇 프로 변했을까요? 5 곱하기 0.8 곱해버려야 돼. 조금 전에 했잖아. 맞아요? 그럼 4%입니까? 4% 증가합니까? 4% 감소합니까? 왜? 가격이 올랐는데 수요량 어떻게 돼요? 4% 가격이 올랐으면 수요량은 줄죠? 맞아요. 집에서 연습해야 된다. 이거 오늘 가가지고. 가격이 올랐으면 수요량 줄여야 되잖아. 수요의 법칙. 자, 소득이 10% 증가했대요. 그럼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량은 일단 증가합니까? 왜? 정상제거든. 플러스잖아. 증가해. 몇 프로 증가해요? 그렇지. 탄력성이 0.4니까 곱한다. 이 둘이 곱하면 돼. 곱해. 그럼 4%인가요? 네. 자, 이제 빌라 가격이 나왔죠. 아파트 수요량이잖아요. 빌라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과의 관계니까 무슨 탄력성 써야 됩니까? 교차 탄력성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빌라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왜? 둘이 무슨 관계니까? 이 플러스네. 아, 둘은 대체제구나. 가격이 올랐으니까 아파트 수요량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몇 프로 오를까요? 2% 오른단 말이에요. 2%. 그럼 답이 얼마입니까? 이 둘은 쌤 돼버렸고 4% 내리고 4% 증가했으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답은 뭘까요? 2% 증가한다. 이게 답이다. 집에 와서 연습합니다. 집에 와서 계속 연습한다 이거. 좀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별로 안 어려워 사실은.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한 거에 비해서 수요량이 몇 배 변하냐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야. 그럼 가격이 15% 올랐으면 수요량은요 10% 준다는 거 아닙니까? 2배 변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0.8이면 0.8배 변한다는 뜻이니까 곱하면 되죠. 여러분은 지금 당장 어려울 수 있어요. 집에 적어놓고 집에 와서 계속 연습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자, 다른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오늘 끝을 내야 돼. 이런 타입을 끝을 내야 된다. 자, 어디를 보냐면 115페이지입니다. 자, 그 2번 문제 찾았어요?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 두 가지 한번 볼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연습을 해가지고. 자, 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물건이 한 개 나옵니까? 두 개 나옵니까? 두 개 나와요. 자, 물건이 두 개 나오면 교차 탄력성 문제구나. 대체제 보완제를 물어보겠구나. 항상 이런 감을 잡아야 돼. 물건이 두 개가 나오면 교차 탄력성 문제구나.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를 물어보겠구나.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판단이 있었으면 방향을 봅니다. 자, 아파트 동그라미 하고요. 16%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상승 동그라미 했어요. 네. 자, 다세대 주택은 세모, 8%도 세모, 증가도 세모. 이건 다세대 주택은 세모로 표시하고 있고, 네. 아파트는 자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있죠. 네. 물건이 두 개란 뜻입니다. 네. 자, 방향부터 봅니다. 방향.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네. 다세대 주택 수요량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네.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이 둘은 무슨 관계일까? 대체제야, 대체제. 대체제라는 걸 빨리 찾아내야 돼. 자,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하느냐? 16분의 8이 됩니다. 항상 분자가 수요량이 올라가. 분자가. 모든 탄력성 봐봐봐. 분자가 다 수요량 변화율이죠. 그럼 그 숫자가 지금 16하고 8 두 개 있잖아. 수요량이 8이잖아요. 그러니까 8분의 16일까? 16분의 8일까? 그래, 16분의 8이야. 그럼 16분의 8이면 0.5입니까? 0.5죠? 16분의 8 0.5잖아. 교차 탄력성 0.5예요. 플러스 0.5일까요? 마이너스 0.5일까요? 그렇지. 대체제 같은 방향이잖아. 오케이. 자, 그럼 끝났다 벌써. 첫 줄 딱 읽으면서 아, 둘은 대체제네. 교차 탄력성 16분의 8이네. 이게 계속 빡 들어와 버려야 돼.
뚫어지게 한번 보자. 다시. 자, 읽어갑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올랐는데 다세대 매매주택 수요량이 8% 증가했다고? 물건 다르네? 방향 같네? 대체제네? 16분의 8. 여기까지 답 다 내버려야 된단 말이야. 읽으면서. 이게 돼야 돼. 다 읽고 다시 앞으로 가면 안 돼. 읽으면서 답 찾는다. 오케이? 자, 끝났어요, 이제. 또 읽어봅시다.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4% 줄었대. 자, 이게 아파트네요? 네. 동그라미가 되겠네? 네. 자, 그럼 아까 아파트 가격이 16% 올랐는데 아파트 수요량은 4% 줄었다고 돼 있죠? 네. 왜? 가격이 올랐으니까 아파트 수요량이 줄었지. 네. 이건 가격 탄력성인 거야. 가격 탄력성은 얼마일까요? 16분의 4. 그렇지. 바로 적어버려야 돼. 16분의 4. 이제 다 구했어요. 우리는 답 찾으면 돼. 봅시다.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A래. A가 16분의 4였죠? 네. 4분의 1, 0.25. 자,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얼마였습니까? 0.5였죠? 이 둘은 무슨 관계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이 2번 문제 쉬운 문제 아니에요. 실제 시험장 가면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지만 이렇게 하니까 별로 안 어렵죠? 할 수 있겠죠? 네. 자, 밑에 한 개 더 해봅시다. 한 개 더 해봅시다. X지역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오르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줄었대요. 같은 오피스텔 가격, 오피스텔 수요량이죠. 네. 무슨 탄력성입니까, 이거는?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 얼마일까요? 10분의 15. 1.5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가격 탄력성 1.5 바로 적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풀 때. 나중에 또 풀라 그러지 말고. 자, 또 읽어봅니다. 이 지역 소형 아파트가 나왔어요. 아까 가격은 뭐였는데? 오피스텔이었는데 오피스텔 가격이 올랐는데 아파트 수요가 5% 증가했다고 돼 있잖아요. 같은 물건 다른 물건? 다른 물건이죠. 아파트 가격인데 오피스텔 가격인데 아파트 수요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물건이죠. 무슨 탄력성입니까? 교차 탄력성이고 대체제 보완제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대체제죠. 오피스텔 가격 올랐잖아. 아파트 수요량 증가했죠? 같은 방향이잖아요.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교차 탄력성 얼마일까요? 10분의 5 되겠죠? 0.5.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답 보면 이거는 가격 탄력성은 안 물어봤어요.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A 보니까 A와 교차 탄력성 A, 교차 탄력성 얼마입니까? 10분의 5, 0.5였죠? 이 둘은 무슨 관계다? 대체제다. 대체제. 됐습니까? 자, 1번 한번 봅시다. 114페이지 1번. 114페이지 1번. 1번, 2번, 3번 올 집에서 연습 많이 해야 돼. 자, 1번 한번 볼게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올랐대요. 아파트 나왔어요. 그죠? 아파트 가격이 10% 올랐대요. 그런데 아파트 임대 수요량이 5% 감소했대요. 아파트 가격이 10% 올랐는데 아파트 수요량이 5% 줄었다고 돼 있죠. 무슨 탄력성입니까? 가격 탄력성. 얼마예요? 10분의 5, 0.5죠? 0.5. 그런데 오피스텔 수요는 7% 증가했대. 같은 물건 다른 물건? 교차 탄력성 물어보는 문제고 대체제 보완제 문제죠. 아파트 가격은 올랐는데 오피스텔 수요도 증가했구나. 둘은 무슨 관계다? 그렇지. 교차 탄력성 얼마일까요? 0.7.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가격 탄력성 0.5였죠?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이죠.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다.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네. 수요와 공급 복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그 교차 탄력성 문제 1번, 2번, 3번 이거 체크해 수시로 보세요. 그리고 요거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연습 많이 합니다.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 이게 나중에 아직 아니고 지금부터 해야 돼. 116페이지에 보시면 6번 문제 있죠. 6번 찾았습니까? 이게 작년 문제거든요. 쉬는 시간에 한번
좀 해봐야겠다 싶으면 한번 풀어보세요. 심심하시면. 요거를 변형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